우주에는 아주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도 전혀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성질도 완전히 다른데, 모두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돌멩이도 사람도, 바다도, 대기도, 행성도, 별도, 은하도, 심지어 서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까지도 모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조용히 서로를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정해져 있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일까요? 도대체 왜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의자에 앉아 있고 방 안은 조용하고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정지해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숨을 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을 뿐 어떤 힘에도 붙잡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감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지구에 의해 끌려가고 있고 지구는 태양에 의해 끌려가고 있으며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에 의해 끊임없이 잡아당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떤 중력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힘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힘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공기 속에서 태어나 공기 속에서 살고 공기 속에서 죽는 존재는 공기의 존재를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은 너무 약해서 느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너무 항상 존재해서 의식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력에 붙잡힌 채로 살아왔습니다. 넘어질 때도, 걸을 때도, 잠들 때도 늘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에 의해 조용히 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세상의 배경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봅시다. 왜 하필이면 끌어당기는 힘일까요? 왜 우주는 밀어내는 세계가 아니라 붙잡는 세계로 시작되었을까요? 왜 기본 규칙은 분리가 아니라 결합이 되었을까요?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주가 막 태어난 아주 초기의 순간으로 말이죠. 그때의 우주는 아직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어떤 구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에너지와 입자들이 공간 전체에 거의 균일하게 퍼져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균일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100% 완벽하게 균일을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입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영원히 변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실제 우주는 아주 미세하게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조금 더 밀도가 높았고 어떤 곳은 조금 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수십만 분의 1, 수억 분의 1, 그보다도 더 작은 차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력은 그 작은 차이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질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은 조금 더 강하게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물질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주 최초의 구조가 태어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중력은 우주가 스스로를 조립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도구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가스와 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느린 속도로 서로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이 느린 수축이 충분히 오래 계속되면 어느 순간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이 태어납니다. 별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은 중력이 처음으로 빛을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중력은 단순히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우주에서 에너지를 조직하고 구조를 만들고 빛을 탄생시키는 근본적인 설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를 똑같이 끌어당깁니다. 색깔도, 온도도, 전하도, 성질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질량만을 봅니다. 질량이 있다면 그것이 돌멩이든
사람이든 먼지든 별이든 반드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 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공평한 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는 이 법칙을 정확한 수식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수백 년 동안 놀라운 정확도로 모든 천체의 운동을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턴 자신도 이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질량은 서로를 끌어당기는가? 그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그렇게 작동한다고 기술했을 뿐입니다. 수백 년 뒤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다. 중력은 공간의 모양이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다른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무거운 공을 고무 시트 위에 올려놓으면 시트가 휘고 그 주변의 작은 공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줄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휘어진 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옮겨겨 봅시다. 지구는 태양을 끌어당기고 태양은 다른 별들을 끌어당깁니다. 별들은 서로를 묶어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은 다시 서로를 묶어 거대한 군집을 만듭니다. 이 힘의 범위에는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도 아주 약하지만 반드시 서로를 향해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면서도 가장 지배적인 힘입니다. 전자기력은 훨씬 강하지만 그 범위는 아주 짧습니다. 핵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지만 원자 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중력만이 우주 전체를 끝까지 지배합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끌어당긴다는 말조차 부족합니다.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속으로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도망친다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방향도 모두 중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력이 만들어낸 수많은 구조 중 가장 극적인 한 예일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옮겨봅시다. 별 하나, 별 몇 개, 은하 하나, 은하 몇 개를 넘어 우주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주를 가장 큰 규모에서 보면 놀라운 패턴이 하나 드러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실타래처럼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우주 거대 구조 혹은 우주 거미줄이라고 부릅니다. 수억 개의 은하들이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것처럼 긴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멘트의 교차점마다 은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 역시 중력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아주 초기 우주에서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중력에 의해 증폭되면서 물질은 완전히 균일하게 퍼지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은 곳에는 더 많은 것이 모이고 조금 더 적은 곳에는 점점 더 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는 균일한 안개가 아니라 복잡한 그물망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이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 가지 존재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암흑물질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별과 행성과 가스와 먼지를 모두 합쳐도 우주 전체 질량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지만 중력만큼은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암흑물질의 중력이 은하와 은하를 붙잡아 거대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은하의 형태와 은하의 분포는 사실상 암흑물질이 만든 지도 위에 별들이 얹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전체의 골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별과 빛은 그 위에 덧그려진 장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주 전체도 결국 어딘가를 향해 수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는 언젠가 다시 한 점으로 무너져 내릴 운명일까요?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서로 끌어당긴다면 팽창하던 우주도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안쪽으로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빅크런치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등장합니다. 우주는 감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미지의 성분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중력과는 반대로 공간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주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중력이 모든 것을 서로 묶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공간을 끝없이 벌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 힘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주는 애초에 중력을 가진 세계로 시작되었을까요? 왜 입자들은 서로를 무시하고 지나쳐가는 대신 서로를 붙잡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직 완전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자연의 네 가지 기본힘 중 하나이지만 왜 그런 힘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중력은 우주가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필요했던 조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다면 별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미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력은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딱 별과 행성과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 만큼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아주 가까운 곳으로 돌려봅시다. 지금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이 땅, 당신의 몸을 조용히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중력. 이 힘은 단지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수십억 년 전 가스와 먼지를 모아 태양을 만들었고, 태양 주위에 지구를 만들었으며, 그 지구 위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한때 별의 내부에서 중력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었습니다. 당신은 중력이 만든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수십억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우주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서로에게 묶어두고 구조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처음부터 흩어지기 위해 태어난 세계가 아니라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고 형태를 남기기 위해 태어난 세계인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오늘도 조용히 모든 것을 서로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